본 연구의 목적은 초인계 유체를 이용하여 약물의 미세입자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약물의 미세입자를 제조하는 이유는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약물을 미세입자로 제조했을 경우 그 표면적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QS 미디어라든가 용매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바이오어베러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약물의 미세입자를 제조를 시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순히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폴로지라든가 파티클 사이즈,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컨트롤해서 원하는 제재 스타일에 맞는 입자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파라미터에 따른 그 영향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로우 앤 프로세스된 그 머티리얼에 대한 분석을 SEM, PSD, XRD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약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독성 유기용매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초인계 유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계의 온도 이상, 그리고 임계 압력 이상의 상태에 있는 유체를 말합니다. 초인계 유체는 굉장히 낮은 서피스 텐션을 가지고 있고, 기체와 같은 비스코시티, 그리고 액체와 같은 덴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초인계 유체로 사용했을 경우 감압 단계를 통해서 쉽게 제거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적당한 임계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가연성이라는 것과 저독성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초인계 유체 공정을 이용한 입자 제조라든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입자 제조 그리고 잔류용매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ASES라고 하는 에어로졸 솔벤트 익스트랙션 시스템 방법과, 그리고 RESS라고 하는 입자 제조 공정을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정의 경우 약물이 초인계 유체에 용해되지 않을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먼저 초인계 유체를 고압 베슬에 가해주게 되고, 원하는 온도와 압력으로 조절이 되었을 경우 적당한 유기용매에 용해된 약물 용액을 고압 프레시피테이터에 분사를 해주게 되면 입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터 쪽에 입자가 파티클이 모이게 되고, 혹시 그 파티클에 잔류할 수 있는 유기용매를 제거해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티솔벤트인 초인계 이산화탄소 등으로 세척 과정을 수행하여 미세 입자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RESS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이 초인계 유체에 잘 용해될 경우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아스피린인데요. 좌측에 있는 그림이 로우 머티리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프로세스된 머티리얼입니다. 우선 고압 반응기에 아스피린을 가하고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가하여 세츄레이트된 아스피린 용액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경우 노즐을 통해서 상압으로 배출시켜주게 되면은 급격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양의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형성이 되고 쉽게 입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류용매 제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초인계 유체 공정이 아닌 유기합성법이라든가 유기용매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을 통해서 입자를 제조할 경우 약물에 독성 유기용매가 많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건조 공정, 즉 진공 건조라든가 강제 순환 훈통 건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초인계 유체를 이용한 건조 기술을 통하여 저희가 효율적으로 기존 공정에 비하여 매우 낮은 잔류용매를 가지는 약물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입자 제조 공정 중 ASES 장비를 이용한 입자 제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침전기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용 펌프, 그리고 솔루션 펌프 쪽이 있고, 압력 조절을 위한 백플래시 레귤레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현재 이산화탄소가 펌프 팔을 통해서 1번 침전기 쪽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솔루션 펌프를 통해서 침전기 안으로 용액을 분사하여 입자를 제조한 후 10번의 필터 파트에서 저희가 입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 컴파운드는 세포독신 프록세틸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경우 세파계이기 때문에 그 퓨스드 4 and 6 멤버들이 베이직 구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카르복실릭 엑시드 쪽이 프로드럭으로 이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에스터 형태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경우 오랄 어드미션 위에서 합성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바이오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인계 유체의 온도, 압력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이 컴파운드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는 컴파운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험 컨디션입니다. 좌측에 있는 샘 사진이 로우 머티리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구형 입자와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형 입자, 그리고 큰 이런 식의 판형, 플레이트형의 입자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S, ES 공정을 통하여 입자를 제조한 후 결과 로우 머티리얼과 비교하여 상당히 그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응집 현상이 프라이머리 파티클의 응집 현상으로 인하여 세컨드리 파티클이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CPD, 세포독신 프록세틸의 경우에는 이런 응집 현상이 전반적으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우선 저희는 이 응집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CO2와 그리고 CPD 솔루션의 레이쇼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즉, 안티솔벤트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솔벤트인 CPD 솔루션 파트의 부피를 줄임으로 인하여 슈퍼 세츄레이션이 빨리 일어나서 그래서 좀 미세한 입자가 얻어지고, 그리고 입자 간의 응집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레이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당히 구형에 가까운, 그리고 응집 현상이 좀 줄어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솔벤트 역시 AS, ES 공정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솔벤트는 에틸아세테이트, 그리고 아세톤,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그리고 에탄올을 사용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틸아세테이트의 경우 응집 현상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고,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경우 좀 심하게 응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필터 파트에서 거의 필름 형태로 얻어질 정도로 좋지 못한 모폴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에탄올이 CPD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솔벤팅 파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터 파트 부분에서 다시 용해가 된다든가 한 과정으로 인해서 그런 필름이 형성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도 변화라든가 혹은 압력 변화 등의 실험을 계속 수행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응집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험을 수행하던 중 저희가 고농도로 용액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실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18%로 용액의 농도를 높여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보시던 그런 응집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입자도 구형에 가까운 그러한 입자를 얻었습니다. 입자 크기는 약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입자 로우 머티리얼과 프로세스된 물질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로우 머티리얼 자체가 무정형이고, 그리고 프로세스된 머티리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정형으로 나왔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샘 사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굉장히 브로드한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이후에 상당히 그 큰 파티클들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었고, 단일 피크로
조정이 되어 파티클 사이즈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고, 따라서 디솔루션 프로파일을 레이스트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로우 머티리얼이고, 연두색, 청색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프로세스한 것입니다. 초기 용출률이 약 초기 5분 안에 거의 90% 이상이 용출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고, 기존 물질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타겟 컴파운드는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진통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잘 알려진 물질이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파운드입니다. 이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150인데도 불구하고 분자 내에 아마이드 본드라든가 아니면 페놀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S/ES 공정을 통하여 입자를 제조하였고, 먼저 솔벤트를 변화시켜 보았습니다. 로우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에는 길쭉한 타원형의 입자,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특히 이 솔벤트 이펙트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로우 머티리얼에 비교하여 다른 모플러지를 가지는 그런 입자들이 얻어졌고, 특히 에틸 아세테이트를 용매를 사용했을 때 그 육면체의 규칙적인 입자가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틸 아세테이트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그 용매를 기준으로 온도, 압력 등을 변화시켜가며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압력 변화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크게 증가하는 것,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력 증가에 따라서 그 이산화탄소의 디퓨지비티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액 액적 안으로 그 이산화탄소 침투되는 속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과포화가 늦게 일어나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다른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입니다. 보시면 제가 공정 전후에 물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은 디컴포즈 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NMR, IR 또는 HPLC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NMR과 IR 결과만 올려놨는데, 그리고 그 공정 전후에 이상이 없음을, 제품으로서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큰 파티클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엑살트 패턴이 좀 특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로우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굉장히 결정성이 굉장히 좋은 결정성을 보이는 데 반면에, 다른 용매를 사용했을 경우 점점 그 크리스탈리니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맨 밑에 에틸 아세테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래의 그 아세트아미노펜 고유의 그 회절각 패턴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조된 그 아세트아미노펜 입자를 사용한 용출률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신 CPD와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 용출률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 AS/ES 공정을 통해서 얻어진 아세트아미노펜 미세 입자의 경우에는 속방형 진통제로서의 어떤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컴파운드로는 이트라코나졸입니다. 이 이트라코나졸은 항진균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로, 특히 난용성, 잘 녹지 않는 것으로, 생체 이용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샘 사진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우 이트라코나졸의 경우에는 침상형의 그 파티클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세스 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판형의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옵티멈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서 제조된 입자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히 이 경우에는 DSC 결과가 멜팅 포인트가 168도에서 166도로 낮아진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XRD 데이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 된, 이것이 로우 머티리얼이고 이것들이 밑에 있는 부분이 프로세스 된 것입니다. 프로세스 된 머티리얼의 경우에 결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로우 머티리얼보다 낮은 용해 멜팅 포인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디솔루션을 측정을 했는데 앞서의 경우에는 초기 용출률이 빠른데 비하여 이 이트라코나젤의 경우에는 그 로우 이트라코나젤보다 약 10% 이상의 좋은 디솔루션 결과를, 레이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AS-ES 공정을 이용한 마지막 탑 컴파운드입니다. 클라리스로마이신으로 이 물질도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디솔루션까지 측정을 못했고 샘 사진으로 그 연구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로우 머티리얼 경우에 굉장히 불규칙하고 입자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에틸 아세테이트 혹은 아세톤 등과 같은 유기용을 사용했을 때 볼로즈가 파티클 사이즈가 균일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에틸 아세테이트의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온도 압력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 노즐 사이즈에 따른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0.01인치에서 0.04인치로 그 노즐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티클 사이즈가 감소하는 것, 노즐 사이즈가 감소함에 따라서 파티클 사이즈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노즐 그 내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사되었을 때 생성되는 액적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입자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의 경우 이부프로펜은 그 초인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꽤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AS-ES 공정이 아닌 RESS 공정을 통하여 입자를 제조를 하였습니다. 이 약물 역시 저희가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기 입자 크기는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매우 큰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RESS 공정은 이 고압 챔버에 제가 원하는 약물을 넣어두고 펌프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약물이 충분히 용해될 정도로 시간을 준 후 대기압으로 익스펜션 시켜 입자를 회수하게 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 노즐 다이아미터, 프레셔, 템퍼러처 등의 변화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데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기서 구분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XRD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안 된 로우 머티리얼의 이부프로펜은 특유의 결정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 된 경우 오리지널보다 크리스탈리니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의 경우에도 디솔루션이 기존 입자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자 제조와는 달리 기존 유기용매를 통하여 입자를 제조한 그 경우 제품에 잔류할 수 있는 그 유기용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정으로는 수천 ppm 정도 혹은 많이 제거해야 수백 ppm 정도까지 제거하는, 사실 1000ppm 미만으로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초인계 유체를 이용한 그런 건조 공정의 경우에는 그 유체 특성 때문에 기존 공정보다 상당히 유기용매를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 장비입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있고 그리고 컨덴서, 고압 펌프, 그리고 제 추출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간략히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초연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조한 것이고 우측이 액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입자를 제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조를 수행한 것입니다.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건조를 수행한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CO2 사용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말씀드리면은 건조 시간이 한 6분 정도 됩니다.
40도씨의 100바의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건조를 수행하였고요. 그리고 액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리퀴드 CO2 컨디션은 18도씨 51바 정도로 었고요. 그리고 드라이 타임은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액체 이산화탄소 경우에는 초인계 이산화탄소가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체 이산화탄소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고온에서 약물이 변성이 된다든가 혹은 제대로 건조가 수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건조 공정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앞에서 보신 것은 CPD, 세포독신 프록세틸의 건조 장비, 건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벤치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5리터 정도의 크기로 입자 CPD를 저독성 CPD를 제조를 해서 프랑스 쪽으로 시제품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CO2 드라이 이큐먼트도 100리터짜리 2기가 이쪽에 보시면 2개의 추출기를 가지고 있는 CO2 드라이잉 장비를 만들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제가 좀 많은 양의 저독성 CPD를 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현재 리퀴드 이산화탄소나 초인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을 100리터짜리 정도의 벤치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하였는데, 차후 저희 제품 생산의 그 목적에 맞춰서 파일럿 스케일로 좀 스케일업을 더 수행하는 것이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결론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초인계 유체 공정을 통해서 약물의 미세 입자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냥 뿐만 아니라 제재 공정이라든가 혹은 클로즈 시스템에서 좋은 플로빌리티를 가지는 입자 제조 등의 연구를 약물을 얻기 위하여 각종 공정 변수에 따른 모폴로지, 파티클 사이즈의 변화 같은 걸 연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얻어진 그 입자의 그 디솔루션 레이트를 측정을 하였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물에 잔류하는 독성 유기용면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 현재 100리터까지 지금 벤치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